할지라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후에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각오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는 대개 인간사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로는 한 일방이 일방적으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제일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만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가운데다 어떤 중재자를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마땅한 중재자를 두어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서로 합의의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만일 그 둘 다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서라도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우선 명분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명분에 따라서 조금씩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한 발짝씩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사이에 완전히 꽉 막힌 듯한 논리가 대립을 해서 지독하게 옹색해진 경우에는 아마도 대개 세 번째 방법을 제3자가 나서서 마련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이야기를 좀 해보면 황희정승과 그 며느리 사이의 대화가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희정승 집안의 비복들이 서로 이제 그들 사이에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서 며느리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안방마님이 그 비복들 간의 분쟁을 중재할 권한이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둘의 대립이 워낙 완강해서 중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신 황희정승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황희정승이 우선 이제 비복들의 각자의 주장을 다 들어봤지요. 그러고서 한 비복이 얘기할 때마다 그건 네 얘기가 옳구나. 또 다른 비복이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그건 네 얘기가 옳으네. 이러고 응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그렇게 너도 옳다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나고 합의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황희정승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애기야 네 말도 옳구나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허탕하게 웃음을 날리고서 본인은 이제 뒷짐을 짓고 자리를 떠나셨죠. 그 뒤에 남은 비복과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참 아버님도 참 그러고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 비복들도 어르신 말씀이 맞네 라고 껄껄 웃으면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황희의 고사는 우리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 대개 역지사지의 입장을 서로 가지면 모든 문제들이 대개 쉽게 해결된다라는 인생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가 간이라고 하는 또는 민족과 민족 간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문제라는 것은 개인과 집단 간의 뜻밖에도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가지고 있는 깊은 속마음이 어떻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의 문제와 위안부들에 대한 사과의 문제라는 외형상의 문제로부터 촉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이라는 명분을 얻어냈고 우리는 이러한 피해 국민의 한과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단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러한 명분들을 해소해버리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반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반발 행위 자체의 힘으로 부딪히려는 행태는 아무리 보아도 아마추어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WTO를 끌어들이고 항일운동을 결집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결국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마땅한 명분도 얻지 못한 채 일본이 결국은 사과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것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이런 때 대통령 스스로 배 12척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들고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읊어대는가 하면 통상교섭을 맡고 나선 청와대의 비서진이 국채보상운동을 거론하고 집권층의 최고의 지지 집단을 대표한다는 한 인사가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라. 이런 따위 마치 전시를 방불케 하는 그리고 상대의 억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언사들을 쏟아내놓는 그 진정한 속 계산이 무엇인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임진난을 치를 각오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제발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오니 진용의 피해 당사자분들과 정신대 희생의 당사자분들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께서 앞장서서 이 난국의 실마리를 푸는 호국의 위치에 나서시도록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분들에게 나는 나의 조국이 우리의 희생을 딛고 거대하게
당당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우리 아픔이 내 조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선언을 감동적으로 국내외에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마당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정부는 거기로부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양쪽의 명분을, 지금 대립하고 있는 명분을 일단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릇 전쟁을 시작하는 데에는 목적과 그 바라는 결과가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당연하게도 그 결과는 전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보다 그 효과가 한참 넘어서는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대통령께서 그런 예상되는 전쟁의 결과까지 가지고 예측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독전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러한 논리를 국민들에게 펼쳐 보이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릇 세상 만사는 보기에 따라서 무한한 다면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데에만 매달린다면 그러한 개인과 집단들은 오늘 현재의 번영과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인류는 그들의 전 역사의 시간을 기울여 다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망고불변의 이치 하나를 얻어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릇 정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 파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김승희 의원은 자신이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건망증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건망증이 있어 보이는데 건망증은 치매와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건강을 좀 챙겨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를 건드리는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파행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김승희 의원이라는 분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사는 아닌 거죠. 이사는 아니고 약학 관련된, 식품 관련된 일을 해오던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이고, 지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좀 위험한,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것은 국정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승희 의원의 보건복지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김승희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을 자신은 찬성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냈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지만, 사실 그러한 대통령 기록관의 안건이 통과가 된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진짜 몰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이 안건에 대해서 주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망치를 치면서 그것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 기록관 설치에 대해서 진짜 몰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진짜 몰랐다면 대통령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김승희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러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어떤 논란이 계속 일자 고민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없었던 걸 없었다고 하는데 왜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냐라고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죠.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고민정 대변인의 반응도 조금 과민 반응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어떤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답변이 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명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냥 없었다라는 얘기 뿐인 거죠. 없었던 걸 없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관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 기록관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치매니, 뭐 기억력, 뭐 건망증 이런 것까지 들먹이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김성희 위원은 조금 오버를 한 겁니다. 오버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력 문제, 치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여러 발언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중력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주도한 국무회의에서도 스스로 망치를 치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긴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아닌 밑에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될 것들까지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밑에 직원들, 비서들에게 다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집중도가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세심하지 못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어떤 느낌은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줬던 것이죠. 그래서 김성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에 파행이 있었던 어제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벌어졌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 또 면담을 가진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경제단체장들을 초대해서 오찬을 가졌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질문할 질문을, 이 경제단체장이 한 사람이 질문할 내용을 자신이 경제단체장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 기업 지속 가능한가? 라고 경제단체장들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 기업공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언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들어야 될 질문을 자신이 기업인들에게 해야 할 질문으로 오인해서 그것을 기업인들에게 그대로 읽어서, 그러니까 즉 준비된 질문을, 자신에게 올 질문을 기업인들에게 할 질문으로 오인해서 기업인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 기업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실 기업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할 질문이지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할 질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받고서 분명히 중기중앙회 회장인 김기문은 당황을 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한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할 답변을 이 중기중앙회 회장이 대신 한 것입니다. 즉 질문과 답변이 뒤바뀐 것이죠. 사실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의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라는 물음은 기업인들이 갖는 물음이죠. 대통령이 갖는 물음은 아니죠. 대통령은 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니까 투자를 해라 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질문인 것이죠. 근데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기업인들에게 한다는 것이 마냥 웃을 수는 없는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원고만 읽고 있는 겁니다. 원고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원고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소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이러한 모든 국정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그 정도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집중도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조차도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기업인들과의 이런 비공개 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허심탄회한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공개 오찬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원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과 답변이 다 원고에 쓰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냥 읽고 끝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 허심탄회한 국정 운영, 허심탄회한 대화,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치매니 건망증이니 이런 문제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만날 때는 막 웃음꽃이 피고 그때는 원고 없이도 막 자유로운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는 항상 원고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준비된 원고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읽고 끝내는 방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대체 누구랑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고